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은 차수가 자릿수야. 뭐가 자릿수라고? 차수가 자릿수야.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뭐 그 숫자 나누기 할 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올라가잖아. 맞아? 그래서 차수만 보는 겁니다. 차수만 보는 거고 너희들이 뭐 앞으로 내가 그런 설명을 계속 하겠지만 다항식은 그 아랫자리가 크다 작다 가지고 대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차수가 커져야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직접 다항식 나눗셈 하는 거 여기 27쪽에 페이지 27쪽에 여기 얘 들어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저 밑에 뭐 설명글 해가지고 뭐 다항식 뭐 분배법칙으로 나눗셈 계산하는 걸 하면 되는 거고요. 직접 나누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x 제곱인가요?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얘를 뭘로 나누나요? x 플러스 2로 x 플러스 2로 나누는 얘기입니다. 항상 다항식 나눗셈 할 때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야. 나누어지는 식에서 제일 높은 자리와 나누는 식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 따라하세요. 최고차항. 가장 높은 차수가 있는 항을 최고차항이라고 그래요. 최고차항만 보고 풉니다. 최고차항만 보고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여기는 3x 제곱이고 여기는 3x야. 얘가 이렇게 되려면 x가 3x 제곱이 되려면 얼마가 곱해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직접 나누기 할 때도 뭐 간단한 거 25 나누기 4 하면 64 여기다 쓴 애랑 곱해가지고 여기다 쓰잖아. 뭔 말인지 돼? 안 돼? 알아들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x랑 여기 3x 제곱이 있으면 얘가 되려면 뭐를 곱해야 됩니까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최고차항만 보는 겁니다. 그 밑에는 안 보는 거야. 그러면 x가 3x 제곱이 되려면 뭐를 곱해야 될까요? 3x를 곱해야지. 3x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3x 제곱. 근데 곱할 때는 전부 다 처음에 여기를 정할 때 최고차항만 본다는 거지 곱할 때도 최고차항만 곱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아듣죠? 그 다음에 2랑 3x를 곱하면 6x. 그리고 뭐 합니까? 보통 나누기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빼죠? 똑같습니다. 뺍니다. 빼면 없어지고 빼면 8x에서 6x 빼면 2x. 그리고 다음 게 내려옵니다. 나누기 할 때도 그 다음 자리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봐요. x가 2x가 되려면 여기서는 이제 최고차항 2x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x가 2x가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된다? 2를 곱해야 된다. 그럼 2x 곱할 때 전부 다 곱한다고 그랬죠? 플러스 4. 그럼 나머지가 3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진다. 나누는 식 몇 차식이에요? 1차식.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보다 낮으면 상수예요.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오게 돼 있다? 상수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럼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차수가 하나 낮아져요. 물론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상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1차 이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돼?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 나올까? 2차 이하. 2차 나오든지 1차 나오든지 상수 나오든지. 이해돼? 5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4차 이하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아까 뭐 25 나누기 4 해볼까? 25 나누기 4 하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일 때 이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25를 4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이래서 검산식 이러고 배웁니다. 안 배우나 요즘에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초면이야?
그런 거 안 한다고? 다 초등학교 때는 했는데. 네, 어쨌든 뭐 하든 안 하든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식이겠죠. 여기서 수지만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저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면 3x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7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괄호 꼭 쳐야 됩니다. 몫이 3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됩니다. 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럼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궁금하면 이거 다시 이렇게 다 전개해 보세요. 그럼 쟤랑 똑같이 나옵니다. 오변. 이해되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도 해보냐면 개수만 써서 나누기도 합니다. 개수만 써서 나누기도 하죠. 개수만 쓰면 3, 8, 7 여기도 1, 2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1인데 여기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1, 2 이렇게 써있죠. 1, 2 그냥 개수만 써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럼 얘는 뭐처럼 생각하는 거야? 12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얘는 387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돼 안 돼? 그러면은 3 곱하면 36이고 27이면 2 곱하면 24면 나머지는 3. 물론 이거는 개수가 전부 다 양수일 때는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 근데 개수가 음수가 붙어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는 선생님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 괜히 헷갈려. 왜냐면 저 밑에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이제 뭐 나누는 식 저에게 나오는 저거를 봅시다. 저거를 이용해 봅시다. 27쪽 밑에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8 그냥 여기를 쓰자. 어떤 fx를 문제에서 27쪽 밑에, 문제는 아니지, 예제에서 fx를 2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5다. 이걸 다시 전개해서 fx를 찾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론이 2x 세제곱 x제곱 7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 맞아요? 이거 책에 써있는 거니까 맞겠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얘를 2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고 주르륵 계산하면 나머지가 5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 지금 개수에 이렇게 음수가 껴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저것처럼 개수만 써서 나누기를 해보면 2, 1, 마이너스 7, 8 이렇게 할 수 있어. 익숙해지면 상관은 없어. 2,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21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요? 대신 똑같이 여기만 맞추는 거야. 제일 큰 자리만 맞춘다 생각하면 1, 2, 마이너스 1 빼는 거니까 2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빼는 거잖아. 빼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맞아. 그 다음에 다음 거 하나 내려와. 그러면 여기 2 또 맞춰져 있으니까 1, 2, 마이너스 1 빼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6, 8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돼야 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3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4. 그리고 빼야 됩니다. 이거 뺄 때 자꾸 헷갈려. 11 되고 그래. 빼면은 5 돼야 되겠죠.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뺄 때 신경 쓰시고요.
그래서 음수로 돼 있어도 뭐 잘 할 수 있으면은 잘 하면 돼요. 뭔 말인지 대한데. 근데 이제 식으로 직접 나누면 뭐 몫이 써 있으니까 뭐 지우지 말고 바로 곱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빼면 이거 뺄 때 여기 뭐 바뀌어가지고 2x 제곱 되는 거 이런 거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처음 할 때 많이 헷갈려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내려오고 그래서 1x 2x 제곱 마이너스 x 또 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3 해서 빼면 5 그냥 나눠도 되고 개수만 써서 나눠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게 편하지. 무슨 말인지 대한돼요.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게 편한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x 다 써서 그리고 빼는 거 자꾸 신경을 쓰고 이해됩니까? 그 정도 신경 써주시면 되겠다. 이거 관련된 예제 몇 개 보고 조립제법이라는 걸 할 겁니다. 조립제법이라는 걸 할 겁니다. 넘기면은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 일단 직접 나누는 얘기를 몇 개 한 다음에 봅시다. 페이지 30쪽으로 가서 필수 문제 12번, 13번 관련된 14번까지 관련된 얘기를 보고 조립제법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으로 넘어갑시다. 필수 12번 직접 나누는 얘기죠.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뭘로 나누래요? 2x 플러스 1로 나누래요. 물론 4 마이너스 2 3을 2x 플러스 1로 나눠도 됩니다. 둘 다 해볼 거예요. 이해돼요? 자, 2x가 4x 제곱이 되려면 2x가 필요합니다. 곱하고 4x 제곱 플러스 2x 이거 0 되지 말라고 했어. 빼는 거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4x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 빼면 5다. 여기서는 2가 4 되려면 2, 4, 2 빼면 마이너스 4, 3 2가 마이너스 4 되려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빼면 5 그럼 몫은 이 얘기는 안 했네. 몫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차수가 커지는 거예요. 상수항 1창 뭐 또 있었으면 2창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몫은 나머지도 여기가 숫자가 더 있으면 이쪽부터 차수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딱 숫자밖에 없지만 알아듣죠? 괄호 2번, 3번 다 똑같은 얘기긴 하니까 다 풀지 말고요. 괄호 4번 한번 봅시다. 괄호 4번 x 4제곱 3x 세제곱 괄호 3번 이거 괄호 1번이었어요. 괄호 4번 괄호 4번을 보면 x 4제곱 3x x 4제곱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x제곱 마이너스 x 자 x제곱이 x 4제곱 되려면 x제곱 곱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곱하면 x 4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곱하면 플러스 x 제곱인데 자 여기 4창, 2창, 1창 상수항이면 뭐가 없어요? 3창이 없지? 내 문제 잘못 쓴? 2창이 없어. 그럼 여기가 3창이면 2창이 없지? 그럼 2창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여기가 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0x제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릿수가 안 맞는데 숫자는 0을 쓰잖아. 만약에 4306이야. 그러면 436 이렇게 안 쓰잖아. 0 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식일 때는 여기를 안 써, 이런 걸 안 써놓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그냥 다닥다닥 다 붙여놓으면 자리가 안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차수가 비어있으면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띵 띄워놔. 이해돼야? 그럼 여기 0이 있는 겁니다. 0이. 그래서 이렇게 뺍니다. 빼면 더하기로 바뀌어서 4x 세제곱 빼면 0에서 이거 뺀 거니까 빼기 x제곱 그 다음 거 내려오고 얘랑 딱 붙여가지고 차수 안 맞는데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었죠? 차수가 자릿수라고 그랬으니까 차수 자릿수를 맞춰서 써줘야 된다. 빈 게 있으면 그 자리를 좀 뻥 비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내려온 거지? 4x 곱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또 빼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서 3x 제곱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6x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3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빼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안 돼? 이것도 계수만 써서 해볼 때는 1, 3 빈자리 0 해줘야 된다. 계수만 써서 할 때는 이해돼요? 1, 3, 0 마이너스 2, 6 나눌 것이 1, 마이너스 1, 1 1이 1 돼야 되니까 1 빼면 없어지고 빼면 4 빼면 마이너스 1 다음 거 내려오고 1이 4 돼야 되니까 4 빼면 3 빼면 마이너스 6 내려오고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몫은 상수항 1창 2창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1창 상수항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해줘야 되고 여기도 1x 필요 없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해돼야 안 돼? 자, 빈자리를 꼭 신경 써줘야 된다. 빈 차수가 있을 때. 이해됩니까? 옆쪽에 필수 13번으로 갑시다. 필수 13번을 보면 얘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상식 a로 나누는 식 몫이 x제곱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10이다. 7x 플러스 10이다 이러면 여기서 a 구하는 거죠. 네, 다항식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돼요. 니들이 만약에 이런 방정식이 있어 56인데 56이 뭐 a 곱하기 5 더하기 1이다 a를 구해라랑 똑같아 하는 방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됩니까? 여기서 a를 구하려면 1이 넘어가 빼고 56에서 1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55로 계산이 되면 5로 나누어야 뭐 a가 11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똑같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뒤에 있는 7x 플러스 10이 넘어가서 빼는 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빼기 7x 플러스 10을 빼면 마이너스 15 빼면 마이너스 8x 여기는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 여기서 이거 뺀 결과가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이니까 우리는 a를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얘로 나눈 몫이 a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나누어 떨어질 테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x 4제곱 0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 내가 자릿수 좀 넓게 띄운 이유 3차항 없어서인 거 보이죠? 네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4 그러면 또 바로 나눠보고 여기 나오는 식이 a야. 여기 나오는 식이 몫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x제곱 곱하면 x 4제곱 x 3제곱 3x 제곱 빼면 없어지고 0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빼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빼면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당연히 0 나와야 됩니다. 왜? 나누어 떨어지잖아. 여기 나머지가 없는 상황이잖아. 맞아 안 맞아? 당연히 0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돼요? 그런 얘기고요. 필수 14번의 별표. 필수 14번이 잘 안 되면 1학년 끝날 때까지 이해 못해. 1학년 끝날 때까지 이해 못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만큼 시험에서 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 fx를 x-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그럼 저걸 보자마자 이런 나눗셈에 대한 식을 세워야 돼요.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자, 다시 눈으로 읽어보면 fx를 x-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몫 나머지 다 뭐라고 가르쳐 줬잖아. 맞아 안 맞아? 자, 불러보세요. fx는 뭘로 나눴대요? x-3분의 2로 나눴더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식을 자연스럽게 세워야 된다고. 얘네 qx가 뭐고 r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순간 못 배운 거야. 그런 거 궁금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렇게 식을 세우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qx는 뭔지 모르는데요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내 설명을 안 들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알아들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있어. 똑같은 fx를 이거 지금 필수 몇 가지? 필수 14번이죠. 이거 백표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fx를 이번에 뭘로 나눴대? 3x 마이너스 2로 나눴대. 그때의 몫이 뭔지 모르고 나머지가 뭔지 모른다.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정확히는 몫과 나머지를 qx와 r로 표현해라 라는 뜻입니다. qx와 r로 표현해라.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너희들은 구해라 그러면 꼭 답이 숫자나 뭐 이렇게 식으로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 알아들어? 몫과 나머지를 qx나 r로 표현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fx가 똑같으면 얘네 둘도 똑같겠죠. 맞아 안 맞아?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무조건 나누는 식이 서로
실수배 관계. 실수배 관계 무슨 말이야? 2배, 3배, 뭐 2분의 1배, 몇 배 관계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이해돼요? 나누는 식이 서로 무조건 몫이 뭔지 모르는데 이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나누는 식이 무조건 실수배 관계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 몇 배 해야 얘가 될까? 여기다가 곱하기 몇 해야 얘가 될까? 3. 그럼 이쪽으로 갈 때 곱하기 3배, 반대로 갈 때는 3분의 1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면 이게 3배 관계가 있어요. 잘 들어. 실수배 관계가 있어. 여기에 3배를 하면 식구조상으로 나누는 식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이 식을 전부 다 3배 할 거야. 전부 다 3배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곱할 때 1이 아니라 3분의 1 해야 되고 3분의 1 하면은 여기랑 똑같이 나와요. 뭔 말인지 돼? 알아들어? 그 다음에 빼면은 다시 여기도 3분의 1 해야 되고 3분의 1 하면 나머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서 얘가 됐다면 전체가 이만큼이 같아야 돼. 나중에 배워. 나머지는 무조건 같아. 누가 같으면 나누는 식이 실수배 관계면 나머지는 같아. 이거 결정하는 것도 되게 알아보는 것도 간단한데 만약에 이 식의 x에 3분의 2를 대입하면 f 3분의 2는 0 곱하기 q 3분의 2 더하기 r이어서 여기 3분의 2는 요거 방정식 0 되는 거 집어넣은 거야. 알아들어? 그러면은 f 3분의 2가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f 3분의 2예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도 x에 3분의 1을 대입해보면 f 3분의 2는 3분의 2 대입하면 여기도 0이야. 0 곱하기 q 뭐 어떤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면 여기는 몫이 관계없죠. 나머지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돼?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누는 식이 실수배 관계면 나머지가 항상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같아. 나머지가 같다는 말은 얘랑 얘도 서로 같다는 말이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기 목자리를 뭐 네모라고 그러면 x 빼기 3분의 2의 qx는 3x 빼기 2 곱하기 네모인데 얘랑 몇 배 차이라고? 그러면은 약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3이 나오겠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래서 qx가 3 곱하기 네모니까 네모는 3분의 1 qx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몫은 3분의 1 qx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간단한 건데 a 곱하기 b라는 애가 있어. 얘랑 똑같은 애가 있는데 얘는 3a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a, b가 똑같으려면 당연히 3분의 1 b가 돼야 돼. 맞아 안 맞아? 한쪽이 3배가 되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둘 다 곱해져 있는 상태죠. 한쪽이 3배가 되면 나머지는 3분의 1배, 한쪽이 2배가 되면 나머지는 2분의 1배, 한쪽이 10배가 되면 나머지는 10분의 1배가 돼야지 같은 상태가 유지돼. 뭔 말인지 이해돼야 돼? 근데 다시 말하지만 실수배 관계야. 얘가 1로 올 때 곱하기 3 했어. 그럼 얘가 1로 올 때는 곱하기 3분의 1 해야 돼. 그래야 같은 상태가 유지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됩니까? 나누는 식이 실수배 관계면 나머지가 똑같다 먼저. 그리고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둘 다 없애버리면 얘네들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아들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조립제법으로 갑시다. 다시 앞으로 가서 조립.
조립제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의 한 방법인데 모든 나눗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을 좀 빠르게 편리하게 아까 개수 써서 하는 거 좀 빠르게 편리하게 하려고 개수만 써서 하듯이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좀 확 빨라지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조립제법이라는 건 방법이야 방법. 수학 용어에서 무슨 법 하는 애들은 방법이야. 무슨 법 하는 용어 나중에 니들이 뭐 미분법, 적분법 뭐 무슨 법 하는 용어가 나오면 방법을 따라서 외우고 익히라는 뜻입니다. 그럼 조립제법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얘는 방법을 따라서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만약에 니들이 나중에 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서 선생님 저 조립제법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조립제법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조립제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나는 수저를 왜 이렇게 떠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 자전거 타는 법 이런 거라고. 자전거를 이해하고 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수학에서 법이라는 말 나오는 용어들은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다. 알아들어요? 방법을 외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내가 니들한테 설명하기 귀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저 선생 뭐 이해도 안 되는데 이해도 안 시켜준다. 원래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야. 알겠죠? 자, 조립제법. 물론 뭐 이해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 근데 굳이 그거를 더 얘기를 하면 더 머리 아플 뿐입니다. 자,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차, 3차로 나눌 땐 못 써요. 근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계산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1차식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이것도 예를 하나 듭시다. 우리 책에 있는 거 듭시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나누기 x 마이너스. 그럼 이제 나눗셈 아까부터 하던 거니까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이제 뭐 짜잘하게 설명 안 할게요. 3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6x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빼면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8x 빼면 9x 마이너스 플러스 9x 마이너스 2고 18 빼면 1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얘를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 써. 개수만 쓰는데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이러면 아까 개수만 써서 나누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안 하고 아래로 이렇게 니들 초딩 때 뭐 최대반수 초소 공부해서 할 때 이렇게 아래로 나눗셈 기억하죠? 소인수 분해할 때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x-2를 쓰는 게 아니라 저 x-2 1차식 이퀄 0의 x값 즉 방정식의 해 x-2 이퀄 0의 해는 2죠. 2를 씁니다. 저기가 0 되는 2를 써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건 방법이라고 그랬어. 첫 번째 숫자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얘랑 무조건 내려오네. 밑에 있는 애랑 얘랑 곱하는 거야. 얘랑 곱해. 곱해서 여기로. 그 다음엔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나머지입니다. 일단 나머지부터 봅시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빼고 밑에 있는 애들이 몫입니다. 여기가 몫이에요. 여기가 몫이에요. 여기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목 똑같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어머니 전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식을 2x-4로 나누었다고 칩시다. 2x-4로 나누면 좀 아까 했던 거야. 3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x-6을 방금 전에 한 것처럼 x-2로 나누면 몫이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9고 나머지가 12야. 맞아. 근데 똑같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을 나누는 식을 실수배 2배 할 거 아니야. 맞아. 나누는 식을 실수배 2배 해서 2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몫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가 2배 되면 얘는 2분의 1배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방금 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3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9 나머지는 안 변한다 그랬습니다. 맞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런데 조립제법은 뭐를 써서 한다고 그랬어? 1차식이 0 되는 x값이야. 그래서 얘를 풀든 조립제법은 전부 다 여기가 2야. 이해돼? 그래서 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든 이거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든 조립제법식은 똑같다고. 뭐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에 나오는 몫을 나머지는 안 변한다고 그랬어. 나머지는 안 변하잖아. 맞아요? 조립제법에 나오는 몫을 원래 식의 1차항 계수 x 계수로 나눠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래 조립제법은 1차항 계수가 1인식을 나누는 방법이야. 이해돼 안 돼? x계수가 1인식을 나누는 방법인데 x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몫을 그 x계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qx, rx, r 가지고 했던 얘기 때문이에요.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여기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조립제법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다항식 나눗셈에서 제일 많이 쓰게 돼. 직접 나누는 거는 처음에 연습할 때 말고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립제법은 계수가 달라지는 거 안 달라지는 거 너희들이 뒤에 방정식 뭐하고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쓰게 되는 방법이에요. 1차로 나누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알아들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 배울 때 연습을 좀 많이 해두는 게 좋다. 이해되죠? 조립제법 관련된 문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필수 15번 32초죠. 필수 15번을 보면 두 개 나오네요. 3x 제곱 3x 3승 4x 제곱 3x 3승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5 나누기 x 플러스 2. 자 이러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써야겠구나. 개수만 쭉 쓴다. 3, 2차, 4, 2차 없네. 0 마이너스 빈자리 0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나누는 식이 0 되는 방정식의 해 마이너스 2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거 내려오고 곱해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해 마이너스 2 곱해 4
더해 4 마이너스 2 곱해 마이너스 8 더해 마이너스 13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나머지고 몫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3이다. 여기서 1차 함계수가 1이었으니까 나누는 식이 x계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서 더 안 건드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런데 괄호 2번을 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5x 플러스 3 플러스 5x 플러스 3을 나누기 2x 빼기 3으로 나눈대. 2x 빼기 3이 0 되려면 2x는 3이고 x는 2분의 3이야. 분수 나왔다고 벌벌 떨지 말고 개수를 쭉 써. 2 마이너스 5 3 분수 그냥 하는 겁니다. 분수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말이죠? 네? 분수를 하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얘가 나머지고요. 문제는 뭐야? 얘는 나누는 식의 x계수가 2죠. 그럼 얘를 전부 다 2로 나눠서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됩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연습 문제에서 35쪽 빼고 34쪽까지 쭉 풀어 오셔야 되거든요.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는 내가 하나도 안 빼놓고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니들 풀어온 다음에 올릴 거야. 영상은 내가 그냥 따로 찍어 놓을 거니까. 알겠어? 잠깐 쉬세요.